안녕하세요. 도르트문트를 사랑하는 남자 꿀문입니다. 현대축구에서 감독의 전술은 선수단은 물론 클럽의 존폐가 걸릴 만큼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었는데요. 맨체스터 시티의 엘리트 펩 과르디올라, 최근 사임을 발표한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바이어 레버쿠젠에 떠오르는 명장 샤비 알론소까지 각자가 가진 고유의 색채로 클럽의 성공을 도모하는 감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르트문트의 황금기를 열어주고 자신만의 색깔로 팀을 이끈 명장 두 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첫 번째 황금기를 이끈 감독은 분데스리가를 대표하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바이에른 뮌헨 두 클럽에서 비기어와 마이스터샬레를 들어올린 오트마어 히츠펠트입니다. 히츠펠트는 1991-92 시즌에 전 시즌 10위에 머무른 도르트문트에 부임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투박하다고 여겨지지만 3-5-2 포메이션을 통해 상당히 안전한 경기 운영을 보여줬는데요. 도르트문트 부임 첫 해에 10위권의 팀을 리그 2위에 안착시킨 히츠펠트는 다음 해부터 포칼컵 16강 진출을 비롯해 팀을 최소 리그 4위까지 올려놓으며 성공을 위한 빌드업을 꾀하다가 도르트문트에 부임한 지 4년 만인 1994-95 시즌에 도르트문트가 마이스터샬레를 들어올리는 쾌거를 이뤄냅니다. 그 성공을 이어 다음 시즌에도 리그 우승에 성공해 당시 소속 선수였던 레전드 마티아스 잠머는 무려 발롱도르 수상이라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트로피에 목이 말랐던 히츠펠트는 이에 그치지 않고 96-97 시즌엔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이라는 대업을 이뤄냈고 독일이 통일한 이후로 독일 리그 소속 클럽의 첫 우승을 도모할 수 있는 대외적으로도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경기였는데요. 92-93 시즌에 이미 UEFA컵 결승에서 유벤투스에게 뼈아픈 패배를 맛본 도르트문트는 절치부심하여 디펜딩 챔피언이자 당시 중원의 마에스트로 지네딘 지단이 이끈 유벤투스를 상대로 3-1이라는 스코어로 전후반 모두 유벤투스를 압도하며 결국 해당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도르트문트 역사상 첫 비기어를 들어올리는 쾌거를 이뤄냅니다. 하지만 당시 팀 프론트와의 갈등으로 인해 감독직에서 기술 고문직으로 좌천되었고 1년 후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직을 수락하며 도르트문트와의 인연을 끝맺게 됩니다. 히츠펠트 감독의 이적 이후로 도르트문트는 점점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재정 위기로 인해 팀 스타 플레이어를 판매하는 등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07-08 시즌 리그 13위까지 추락하던 도르트문트는 당시 마인츠의 젊은 감독 위르겐 클롭에게 손을 내밀었고 08-09 시즌 클롭은 도르트문트에 합류하게 됩니다. 클롭이 도르트문트에 부임하자마자 한 일은 이도저도 아니었던 팀 선수단의 리빌딩이었는데 재정난으로 인해 선수를 살 여력이 없던 상황에서 뛰어난 가성비 선수들을 속속 영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롭의 안목과 선택에 보답하듯 이적생들을 등에 업고 도르트문트의 경기력은 눈에 띄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부임한 지 3년째가 되던 2010-11 시즌 클롭의 부름을 받은 선수들을 필두로 도르트문트는 9년 만에 마이스터샬레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당시 게겐프레싱이라는 신선한 전방 압박 전술로 점유율에 주목하던 축구계를 깨부수던 클롭의 도르트문트는 다음 해에도 리그 우승은 물론 포칼컵까지 우승하며 팀 역사상 첫 더블까지 기록하였지만 팀 내 선수들이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펼칠수록 유럽 전역의 빅클럽들이 도르트문트의 선수들에게 군침을 흘리며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인 12-13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조 1위를 기록하여 16강에 진출하였고 샤흐타르 도네츠크와 말라가 그리고 4강에서 만난 챔피언스 리그의 강팀 레알 마드리드를 무너뜨리며 결승에 진출했지만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 패배하면서 준우승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 시점부터 클롭이 만개시킨 도르트문트라는 꽃은 점점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미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직전에 마리오 괴체는 뮌헨으로의 이적을 확정지었고 헨릭 미키타리안과 피에로 오바메양을 영입하며 나쁘지 않은 스쿼드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리그 중반부터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시작되었고 팀의 핵심 선수인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를 무려 보수만 룰로 이적료 없이 뮌헨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해가 지나갈수록 팀의 주축 선수들은 점점 팀을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클롭의 게겐프레싱에 반하는 타협법도 생겨나기 시작해 안팎으로 클롭의 도르트문트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의 연속으로 더 이상 자신이 팀의 신선한 변화를 꾀할 수 없다고 생각한 클롭은 2014-15 시즌을 끝으로 자진 사임하며 그동안 클롭의 도르트문트를 응원하던 보르센들을 큰 슬픔과 충격에 빠뜨리며 그렇게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도르트문트를 떠나게 됩니다. 돌아와!
오늘은 도르트문트의 황금기를 이끈 두 감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르트문트에게 있어서 히츠펠트는 구단 첫 빅이어를, 클롭은 구단 첫 더블을 가져다준 각자 최고의 감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사실 마지막 황금기를 이끈 감독이 클롭인지라 클롭 이후에 부임한 감독들에 대해 현지 국내 팬들을 막론하고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팬의 입장에서 구단을 이끄는 감독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자세도 필요한 게 당연하지만, 그런 팬들을 보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감독은 트렌드에 맞는 전술을 공부하고 정보를 습득하며 감독으로서의 처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시즌도 역시나 걱정거리가 안팎에서 터지고 있는 한 해이지만 챔피언스리그 8강에도 진출한 만큼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길 바랍니다. 끝으로 도르트문트와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가볍게 댓글로 적어주시면 컨텐츠로 풀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도르트문트를 사랑하는 남자 꿀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